네, 주요 공시 내용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큐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시 내용 먼저 알아볼까요? 예, 국민연금이 DGB 금융그룹에 대해서 지분은 일부 축소했습니다. 그 축소한 내역이 한 4억 원 정도인데요. 그 워낙 대주주기 때문에 지분 축소한 것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 작년 11월 이후로 국민연금이 DGB 금융에 대해서 지분을 갖다 계속 축소하다가 11월 이후로 다시 그 추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분을 확대를 했다가 이번에 지분을 4억 원 정도 크지 않은 금액을 갖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 많이 주지하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은행주들이 되게 그 정적인 은행주들이 올해 들어서 이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금리가 얼마 전 한 통위에서 금리를 상승하기도 했고 페드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들 관련된 주식들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DGB 금융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2일 이후로 어제까지 정가 기준에서 16.125% 상승했습니다. DGB 금융 외에도 다른 금융지주들 전체를 보면은 KLS 금융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5%가 넘게 24%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로 금융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상승도 있지만 또 다른 거 하나는 금융 주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주가에 비해서 전체 가치에 비해 주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확산시키는 주체 중에 하나는 얼라인 파트너스인데요. 얼라인 파트너스는 작년에 시장에서 주목받은 그 기업인데 그 SM에 대해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의 라이크 기획에 과도하게 그 배당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주주 서한을 보냈고 네.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한동안 SM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작년 9월에 백기를 들고 이수만 회장의 라이크 계획이 빠지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SM에 대한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행동주의 파트너스가 뭔가 효과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두 번째 타겟으로 얼라인 파트너스는 우리나라 금융지주에 대해서 타겟으로 주주 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주주 서한을 발수한 것이 7곳인데 7곳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DGB 금융주주입니다. 특별히 DGB 금융주주는 나머지 6군데 중에서도 가장 주주 환원율이 낮다라는 것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서한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을 갖다 1%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회사에 대해서 보통주를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얼라인 파트너스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위임을 받아가서 주주 서한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취했습니다. 따라서 그 얼라인 파트너스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SM에 대한 그 효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융 지주들에 대한 주주 서한 운동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원래 금리 때문에 기업 본질의 가치도 올라가고 실제로 주주들에 대한 행동도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금융 기업들에 대한 주식과 주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관심이 많은 DGB 금융 지주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성 DS 준비를 했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 실적이 발표가 된 모양이죠? 예, 실적이 4분기랑 4분기가 나왔으니까 작년 전체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네.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다만 해성 DS는 크게 두 축으로 기업이 운영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납품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갖다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반 서버라고 하면 IT인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가 조짐이 보이니까 그 조짐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스마트폰의 수요라든지 서버 수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 꼰대박질 친 이유도 그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해성 DS도 아까 말씀드린 두 축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부는 괜찮았는데 반도체 사업 자체는 좀 안 좋았습니다. 이래서 실적이 연간 전체로는 YOY로는 좋았는데 사실은 올해뿐만 내년 실적을 봐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성 DS는 어저께 그 4분기 실적과 전체적인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발표했냐면 그 신규 그 투자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3,185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네. 발표를 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해성 DS가 올해까지는 IT 분야의 수요는 줄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IT 분야 수요가 줄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해성 DS의 두 가지 관점, 자동차랑 그다음에 IT 분야에서 그 리드 프레임을 갖다 납품하는 것이 상반기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회복된 걸 바라보고 공장 증설하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뭐 큰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상반기가 지나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한 코멘트가 이걸 다 정확하게 표현한다 보이는데요. 삼성증권이 해성 DS가 잠시 쉬어가는 시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시 쉬어가는 시기로 이제 해성 DS를 바라보시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어차피 이제 매출과 주가가 이제 회복된다고 보신다면 차분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은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 뭐 49%나 증가를 했는데 추정치 대비해서는 또 하락을 했고 그래도 또 영업이익이 괜찮은 수준이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쉬어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증권사에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뭐 하향 조정 리포트부터 홀드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해성 DS 6%의 하락률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